리퍼트 대사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한국 사랑이 아주 남다르다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종대 부국장님 어떤 분인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설명을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연소,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부임할 때 41세였죠. 만 41세로 최연소 주한 미국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미국의 아시아 정책통이기도 한데요. 왜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상원 의원이던 시절부터 네.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 담당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벌써 10년째가 된 거죠. 예. 얼마나 친하냐. 2007년에 바로 리퍼트 대사가 네이비실 정보요원으로 갈 때 그때 보고 싶다 형제여, 형제는 브라더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 친하고 같이 이름을 지금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리퍼트 대사가 바로 오바마 대통령 이름을 부를 정도로 아주 친하다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오바마의 최측근은 확실하고요. 성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사이. 그 미국 표현도 그런 게 있죠. 이름을 부르는 사이라는 게 아주 절친한 사이를 얘기하는데. 바로 그리고 이제 얘기군요.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소프트한 그런 외교를 펼쳐가지고 이라크에 있는 미군 철수 이거를 주장을 해서 이제 관철시키기도 했는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컨테인먼트, 아이솔레이티드 팔럿이라고 해서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 문제, 특히 중북 세력들한테는 상당히 현재까지 역대 주한 미 대사들 중에서 가장 미운 털이 박힌 그런 대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북쪽에서는 아주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그런 사람일 텐데 윤정혜 기자, 네. 이 리퍼트 대사 취임식이 또 화제가 됐었는데 그 이야기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보통 주한 미국 대사 취임식 선서식에는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리퍼트 대사는 이마저도 예외였는데요. 지난해 10월 리퍼트 대사의 취임 선서식 때 사전 연락도 없이 오바마 대통령이 불쑥 찾아왔다고 합니다. 모두가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다가가서 리퍼트 대사가 한국에 가면 불고기 좀 많이 줘라. 이렇게 좀 불고기. 농담 섞인 당부도 할 정도로 아주 절친하고 또 막역한 사이라고 하네요. 예. 자, 지금 이런 얘기들은 리퍼트 대사의 건강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좋다.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확인을 한 뒤에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그렇게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리퍼트 대사,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동네 아저씨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저모로서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해 소망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말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 한국말을 저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트위터도 직접 한국말을 쓰는데 그래서 가끔씩 오타가 있습니다. 예. 네. 오타가 있을 정도군요. 네. 아들 이름을 또 한국말로 지었던데 그건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한국말이 섞여 있습니다. 예. 제임스 윌리엄 세준 리포트가 예. 바로 이 아들 이남희 팀장 발음이 아주 좋네요. 그렇네요. 이름인데요. 이 세준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러니까 미들네임,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사주 전문가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름을 추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세준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바로 이 미들네임으로 세준이라는 중간 이름을 한국식으로 넣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 사랑이 정말 대단한 건데 사실 주한미 대사분들이 부임을 하면은 한국과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이분은 아까 떡볶이까지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치 담는 모습도 보셨고요. 그다음에 예. 작년 한국 시리즈 그 프로야구 때도 임신한 아내와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으로 또 첫 행보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한국 그 문화 외교에 또 뛰어난 것도 이렇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예, 윤정혜 기자. 네. 지금 한국 분들은 우리 국민들 리포트 대사한테 정말 미안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은데 그분 SNS에 누구 한국 분들이 글을 남기거나 이런 게 좀 없습니까? 네, 평소에 이제 리포트 대사가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이번엔 리포트 대사에게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빠른 케어를 빌면서 일부 왜곡된 사고를 가진 사람 때문에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생길까 걱정된다. 당신을 좋아하는 많은 한국인이 있다는 걸 알아달라라고 당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미안하다. 호의를 무시한 것 같아서 정말 슬프다라고 사과를 전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첫 아이인 세준이를 비롯해서 이제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네티즌들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도 안타깝다, 정말 마음 조려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왔는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 리포트 대사와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오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직접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를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그 리포트 대사하고 며칠 후에 만나기로 그러셨군요. 예, 지금 협의도 다 돼 있는 저는 상태인데. 지지난달에 뵀어요. 그래요? 예. 아니,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에게 우리 이름을 네. 붙여줬다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또 각별한 분인데 상당히 안타깝게. 이남희 팀장. 네. 예, 문재인 대표도 저렇게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을 내놨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중동 순방 중이잖아요. 예. 아랍에미리트에서 보고를 받고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리포트 대사 피습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또 빠르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그 외교안보 수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빠르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시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왜 그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일명 징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일단은 불행의 시작은 바로 윤창중 전 대변인 2013년 5월에 바로 성추행 파문을 일으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박 대통령 미국 순방에 가서 굉장히 성과가 많았는데 그랬죠. 이 윤창중 사태 때문에 이 순방 성과가 가려진다. 네. 이런 좀 비판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6월달 2010년 6월에는 중국 순방을 가려는데 바로 이제 국정원에서 NLL 대화로 공개하면서 어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 9월에는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때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베트남 순방 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이죠.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서는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어떤 친일 발언과 역사관 논란이 전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또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이 벌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해외에서 머리를 싸매게 됐습니다. 예. 하종교 부국장님. 네. 결국에는 이번 사건도 한미 관계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네. 또 반미주의자에 의해서 한국 땅에서 벌어진 범죄잖아요. 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전체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 가장 맹방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의 대사가 저렇게 테러를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했다고 하는 점에서 미국민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아이솔레이티드 인시던트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즉 개인적인 돌발적인 행동이다. 예. 즉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돌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미동맹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고 또 그러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 그랬고요. 그리고 바로 그 마크 리포트 대사가 오늘 수술을 받은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위터에 한미동맹의 진전을 위해서 예. 최대한 빨리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써놓은 걸로 봐서 한미 동맹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예.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공고해지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믿고 있습니다. 하종대 부국장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든든합니다. 자, 외신에서도 오늘 사건들을 아주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외신들의 반응들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This morning, it's now 8:30 in the morning. For those of you who are just catching up on 당연히 외신들도 저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하종대 부국장이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미 동맹이 공고해지는 오히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설명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윤정혜 기자. 네. 지금 미국 대사 피습 사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언젠가요? 네, 중동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미국 대사가 이렇게 습격을 당한 적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요, 2012년 9월에 9.11 테러 10일 주기를 맞아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가요, 리비아의 벵가지에서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중국 주재 미국 대사도 반일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던 일도 있었는데요.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79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가 이슬람 무장 세력에 납치돼서 총격전 중에 사망을 하기도 했고, 또 수단 주재 미 대사가 납치돼서 살해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결국에는 주한 미 대사관이 지금 이제 세종로 그 한가운데 딱 보이는 데 있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이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될 텐데 네. 이걸 좀 뭔가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경비를 상업하게 하고 그런 것은 일단은 1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겠고 당연히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추종 세력이 모방 범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근에 이제 곧 이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이 일단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겠고요. 또한 지금 이 경우에도 존경하는 사람이 김구 선생이라고 했는데 김구 선생이 폭력에 맞서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흉탄에 사망하게 된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을 존경하면서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미 대사에 대해서 이런 폭력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떠나서 폭력에 또는 폭행에 대해서는 좀 테러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좀 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가 아주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